자, 기업에서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얘는 왠지 잘할 것 같으니까 얘는 글을 잘 쓰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자기소개서도 엄격하게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충족했을 때 좋은 자기소개서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요 엄청나게 위대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은 30분 내로 모든 환경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이름은요 김치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강의장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일들이 되게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취준생을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요. 또 실제로 기업에서 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을 뽑을까 하는 그런 우리 기업의 요구 사항들도 적절하게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패턴을 분석하고 그리고 기업의 평가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공지한 것처럼 지금이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태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니까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뜯어갖고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자기소개서에 빼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3자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패턴과 그리고 평가 기준을 설명드릴 거예요. 메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업 지원 동기는 딱 보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죠. 자,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우리 기업에 지원한 이유와 우리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패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는 패턴이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게 이제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2017년 상반기부터 막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들이요. 자, 비록 패턴은 서로 다른 세 가지로 보일진 모르지만 이런 패턴은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이따가 제가 메모하라는 거 메모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할 때 지원 동기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거 저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 지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지원 동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지원 동기? 기업 지원 동기요. 자, 그러면 기업 지원 동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부터 메모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에서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얘는 왠지 잘할 것 같으니까 얘는 글을 잘 쓰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자기소개서도 엄격하게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충족했을 때 좋은 자기소개서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볼게요. 기업 지원 동기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집중성입니다. 우리 기업의 특징,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기업이 화장품 회사라면은 화장품 회사만의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업에 만약에 자동차 회사라면은 분명히 자동차 회사만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화장품 회사가 식품 회사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자동차 회사가 패션 기업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집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기업이 우리만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이 만약에 패션 벤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만 대한민국에서 패션 벤더 기업이 아니겠죠.
분명히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하고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2번하고 1번하고 2번은 스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라면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기업하고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1번 개념이라면 2번 우리 말고도 라면 만드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라면 만드는 기업보다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게 2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1번하고 2번을 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지원자가 결국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자기소개서를 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항상 가장 관점 있게 보는 게 어떤 의지를 갖고 지원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지원자의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기업에서 많이 평가해 주는 것이 바로 저 접점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원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채용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만 보고 그냥 지원해 보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기업과 이전부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냐 라는 겁니다. 저 4번이 다크호스예요. 기업 지원 동기의 다크호스입니다. 보통 기업 지원 동기를 강의하시거나 알려주시는 분들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써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기 평가 기준의 1번하고 2번은 결국 기업 분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수긍하는 말이고 굉장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 그 기업 분석보다 어쩌면은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 4번이라는 요소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가 기준 처음 들어볼걸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면은 안 돼요. 이런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갖고 쓰려는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강의는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은 평가 기준만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계속 패턴하고 또 평가 기준을 설명을 좀 빠르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사업 포부입니다. 자, 입사업 포부는 패턴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기업에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냥 순수하게 입사업 포부를 그대로 물어보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우리 기업에 입사한 이후 우리 기업에서 회사 생활 시나리오를 3년, 5년, 10년으로 나눠 표현해라. 이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저 2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봤거든요. 실제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저 2번 항목 써보세요라니까 못 쓰더라고요. 왜요? 당장 1년 앞이 안 보인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쓰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이걸 요구하네요. 일단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평가 기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목적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기업에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입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우리 기업에 입사하는 거를 최종 목적점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입사 포부를 쓰는데 그건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왜요? 기업이 많잖아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차를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근거성이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왜 그걸 도대체 만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뭐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저는 요리를 잘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제가 배고프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이에요. 이런 노력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기업 입사업 포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또 어떤 공헌을 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이 되면은 그것도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고 있다. 기업의 평가 기준을 받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기의 이런 노력들의 최종 결과물은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귀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조금 더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직무적합성이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직무적합성. 이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본인 직무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게 눈에 보이는 1번 패턴이고요. 자, 2번 패턴은 본인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2번 패턴이에요. 자, 저 1번이 패턴이 1번이건 2번이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런 패턴들을 앞으로 눈에 보이게 되면은 아, 이게 직무적합성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왜 메모하십니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일단 직무적합성을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자기 직무에서 전문가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 전문가는 나중에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쌓여져야지만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직무가 얼마나 중요함을 갖고 있는지, 자기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단 이거부터 좀 적절하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직무라는 게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자, 기업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가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3가지 요소를 써야 됩니다.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배운 거,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써먹어 본 거, 그리고 그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과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3가지 요소를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만 기업에서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가 기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걸 보고 싶어 한다라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연관성. 직무잖아요. 직무적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직무하고 일치성을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직무적합성 항목에 언급되는 노력들은 인성적인 노력들은 좀 안 좋아요. 순수하게 직무적인 노력들이 좀 나왔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직무의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사실 저 4번은 여러분들의 입사지원서를 평가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사지원서를 평가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게 된 그 팀의 팀장님들 또는 그 팀의 과장님들 또 대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5번은 종합적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를 내가 종합적으로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평가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5번이 느껴지는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직무적합성이라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생활 경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땡땡했던 경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대학생활 중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추진했던 경험 한 가지를 정하여 당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의 노력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자, 800자.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저런 패턴들. 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목표에 도전하여 이를 달성시킨 사례를 당시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 경험들이 굉장히 많지만 평가하는 요소는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일단 직접성. 목표 달성이면 쓸데없는 경험 얘기하지 말고 목표 달성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협력의 경험이라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사람들과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만 얘기해라. 위기 극복이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위기만 명쾌하게 극복했던 얘기를 해라. 엉뚱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팀워크 경험을 요구해서 써야 되는데도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위기 극복 경험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우리가 팀워크 경험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무슨 뭔가를 더 좋게 개선했던 경험을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좀 안 좋게 평가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경험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유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보이는가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성입니다. 이 지원자는 자기의 경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의미가 자기한테 자기의 성장의 배경이 됐고 또 자기가 뭔가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 당시 차별화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하게 될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는 거는 의외로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평가하는 기준들에 맞춰갖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겁내하는 이유는 일단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들어도 글을 못 쓴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극복될 수 있으면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막 무섭거나 막 엄청나게 우리가 큰 도전 과제는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직선형 스토리예요. 여기까지 직선형 뭐뭐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곡선도 있습니다. 곡선은 보통 이런 거예요. 뭐 거의 다 비슷해요. 분명하게 명쾌한 위기 극복의 경험이 맞는가라는 것도 평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보네요. 곡선형 경험은 직선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너무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려움이 아니냐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야가요 지원자들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경험을 보통 울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합리성을 좀 봐요. 타당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이렇게 정말로 그 당시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냐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4번이 좀 다르겠네요. 이런 의지가 있는가? 그 자기한테 주어진 어려움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직선형 경험에서는 목표 달성의 의지, 뭐 차별화된 노력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어차피 직선형에서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험 항목들을 전부 다 모아보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70대 30, 60대 40은 좀 아닌 것 같고 한 70대 30 정도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70이 직선형 스토리를 많이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30에 해당하는 게 곡선형 스토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자기소개서의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성장 과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 과정. 자, 성장 과정도 패턴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본인의 성장 과정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경험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그 가치관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패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학창생활 경험이 아닌 이유는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오랜 세월이 쌓여져 갖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관, 뭐 신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성장 과정과 연결되는 스토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도성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기업의 인재상에도 한 번쯤 들어가 있는 열정, 도전, 진취, 성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열정 키워드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나 주도적인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만약에 갇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두 가지 모습이 보인대요. 한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뭔가 물건들을 모으고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하고 이런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 패턴은 구해주겠지라고 해서 기다리는 패턴이 있답니다. 물론 이제 어느 게 결과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기업에서는 기다리는 패턴은 별로 싫어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일관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일관성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도대체 일관성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과거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스스로를 변화시켜 보고자 학생회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하면서 제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결여된 거예요. 왜요?
변질됐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을 100% 제가 수용할 수 없어요. 왜요? 안 그랬던 적도 있으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관성을 갖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옛날에도 적극적이었고요.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기업에서 일할 거예요. 이게 일관성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가치관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어떤 신념이라든가 의지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은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얼마나 호응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장 과정이라는 거하고 성격의 장단점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뭐 기업 지원 동기, 직무적 합성, 학창 생활 경험 이런 거 다 얘기 드렸고요. 맨 마지막으로 지금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이 다음에는 성격의 장단점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은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성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 항목이라고 기업에서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양성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성자로 시작되는 항목들은 어디에 맞춰서 평가한다? 평등하게 인재상에 맞춰 갖고 평가한다라는 그런 그냥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의 장단점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패턴이 두 가지인데요. 이거 희한해요. 잘 보세요. 자, 본인의 성격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서술하세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지원자의 성격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세요. 이거는 딱 누가 봐도 알겠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요구할 때는요. 잘 들어봐요. 저 항목에 기업이 요구사항이 저 항목이잖아요. 저 요구사항에 장점이란 말과 단점이란 말이 두 개가 있으면은 반드시 장점도 쓰고 단점도 써야 됩니다. 반드시요. 가끔씩 성격의 장단점을 요구했는데 장점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탈락 사유가 됩니다. 왜요? 우리 기업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봐요.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단점이란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장점만 쓰세요. 단점 일부러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원리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우리 직선형 경험, 곡선형 경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명확성입니다. 각각 장점이면 장점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또 단점이면 단점이라는 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지 이게 일단은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점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배경으로 하는가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솔직해야 돼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자꾸 감추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장점을 보완하는 단점, 뭐 단점이 곧 장점, 뭐 단점이자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걸 어디서 분위기를 느끼냐 하면은 면접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면접장에 가면은 면접관이 대놓고 물어봐요. 우리 지원자 단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는 왜 장점밖에 안 썼어요? 단점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단점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차라리 단점을 솔직하게 언급을 하고 그 대신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정말 철저하게 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준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메모할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양성으로 시작하는 양성은 평등하게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갖고 평가가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메모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들어주셨는데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강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저도 많은 사례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솔직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접근하려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각 항목마다 일단 여러분들이 써요. 억지로 쓰고 그리고 이런 평가 기준을 옆에다 놓고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보완해야 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접근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사람들도 자기가 썼던 거 부끄럽지만 펼쳐놓고 옆에다가 평가 기준 놓고 어떤 거를 내가 더 바꿔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접근을 해야지, 싹 밀어버리고 이거대로 써야지 못 써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것만 되고 이거 한 줄 이걸 한 줄 못 써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과연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큼은 빼놓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업 지원 동기입니다. 기업 지원 동기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접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접점을 만드는 노하우를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떠올려 보세요. 1단계 떠올려 본다. 내가 그 기업하고 어떤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는가, 연관되는 경험이 있는가, 일단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기업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기업과 관련된 어떤 장소를 가봤다, 그 기업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다,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일단 그걸 바탕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경험이 이 기업의 어떤 좋은 것을 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되겠죠. 두 번째, 아무리 떠올려도 경험이 없어요. 사실 뭐 채용 공고 잡코리아에서 보고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고 사람인 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접점을 내가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다. 그러면 직접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선택한 고객들을 붙잡고 뭔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기업의 본사라든가 공장이 가깝다, 그러면 직접 가서 뭔가 어떤 접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내부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 기업에 관한 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아마 그 기업 뭐라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사원증 달고서 밖에서 담배 피는 사람 붙잡고 뭐라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어떤 얘기들도 듣고 또 뭔가 자기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그 특별한 거를 보고 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인상적이었던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기업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봤던 그때는 언제였는가? 전공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교과목과 연결시켜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스토리를 뽑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접점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접점을 빼놓고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교과목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우연하게 그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도 만약에 기억을 떠올려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막강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기업의 분석은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이래저래 분석을 좀 해봐요. 그 기업의 어떤 새로 나온 상품, 서비스, 아니면은 그 롱런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이 무엇인지, 뭐 아니면 어떤 기업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성과, 그러니까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성과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기업은 왜 이런 성과를 내야만 했을까? 왜 이 기업은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기업의 노력이 보여요.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뭔지 한 글자로 뽑아내시면 돼요. 이게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는 노하우입니다. 그 글자를 가지고 차별성을 이끌어내시고요. 그리고 나도 그 기업의 그 차별성과 관련된, 그 키워드와 관련된 노력을 했다고 의지적인 표현을 써주면은 기업 지원 동기는 굉장히 색깔이 명쾌해집니다.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업의 평가 기준을 배웠죠. 그러면 그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되게 어떤 글쓰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동그라미 3개로 보이지만 저게 영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영역에서는 접점 영역,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기업에 대한 차별성, 해석 영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서 도출한 그 기업의 키워드와 부합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의지에 대한 어필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은 이 기업 지원 동기가 상중하로 어떤 식으로 글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업 포부도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입사업 포부입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평가 기준에 다 있는 얘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그 기업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거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 나는 그 기업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A도 괜찮고 B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기업을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지 또는 어떤 거를 제안할 것인지를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직무를 잘해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마케팅은 마케팅 직무대로 세부적인 업무들이 있고, 또 생산관리는 생산관리대로 어떤 업무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두 가지 말고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이 또 많은 직무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첫 번째 동그라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요, 금방 쓸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어떤 거를 집중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가능한 어떤 것을 기업에다가 제안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포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그대로 갖다 쓰시고요. 맨 마지막은 요약해서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내 목표가 무엇인지, 요것만, 다른 거 빼고,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서 어떤 걸 집중할지 그 부분은 빼고요, 요것만 딱 압축해 갖고 표시를 하시면 지원 동기 및 포부라는 게 해결이 돼요. 자, 직무적합성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적합성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반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배운 거, 어떤 학습한 내용들을 먼저 언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써먹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역량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전거를 비유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를 잘 타려면 일단 배워야 돼요. 무엇이 페달이고 무엇이 안장이고 무엇이 핸들인지 일단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된다는 것도 배워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배우면 뭐해요? 앞에 있는 공원이라도 한번 가봐야죠. 앞에 있는 마트라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전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차 다니는 곳에 가지 말자. 안전모를 꼭 쓰고 안전 헬멧을 쓰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은 세 가지 요소를 꼭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아마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창 생활 마무리는 그 대신 뭐 간단하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확실하게 해내겠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의지 표현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자, 학창 생활 경험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전의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당시의 역할, 그리고 확실히 차별화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자, 그리고 곡선형 경험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가요. 뭐가 달라요? 어떤 난관을 만났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왜 생겼을까? 그것만 강조하시면 돼요. 그것만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아마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 과정 다 끝났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신의 기준, 신념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시고요. 이런 신념을 갖게 된 그 이전의 옛날 경험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신념들을 그대로 인정받은 최근의 경험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관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언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 써놓고 간과하지 마시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그 기업의 인지상과 적합한지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시면 돼요. 성격의 장단점, 너무 바쁘게 넘어가서 정신이 없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서의 핵심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객관적인 장점이 필요해요. 장점은 자기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평가해준 객관적 장점을 얘기하시고요. 단점은 잘 들으세요. 절대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단점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일 처리와 관련된 단점을 얘기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얘기하셔야지 대인관계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장점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은 단점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자기 의견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봐요? 일단 장점에서 보기 시작해서 단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점입니다. 끝!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써놓고 마지막 검토로 인지상과 꼭 부합돼,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 끝났어요. 되게 정신없죠? 자, 근데 자기소개서가요,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은 30분 내로 모든 환경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소개서 통틀어서 따라해 보세요. 기업 지원 동기, 직무적합성, 이 두 가지가 핵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쓰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거를 그 다음이에요.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들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해서 이런 메시지 좀 내 핸드폰에다가 많이 좀 받아서 취업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취준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